아기의 탄생은 한 가정의 축복. 하지만 엄마에게는 축 처진 뱃살과 튼살, 그리고 제왕절개 흉터 등 영광의 상처가 남기 마련이다. 엄마이기 이전에 여자이기 때문에 영광의 흔적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탄력 없이 늘어진 뱃살 잡아주는 복부 성형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늘 신경을 쓰는데 근데 뱃살은 안 빠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법 많이 계시거든요. 뱃살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이 지방, 복부 지방층이 자궁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두꺼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뱃살이 처지거나 또 이제 트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게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자들 마음 잘 아시는데요. 저도 결혼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늘어진 뱃살과 튼살은 원래대로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건강 A to G, 오늘은 피부 처짐과 튼살, 흉터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복부 성형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심정수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부 성형술이라고 하면 지방 흡입술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님, 이게 지방 흡입술과 복부 성형술이 다르다면서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방이 이제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지방 흡입을 통해서 지방을 숫자를 줄이고 뭐 양을 줄일 수는 있는데, 이거 자체는 늘어나는 피부나 늘어난 근육, 근막 이런 것들을 회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 흡입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이제 증상이 심해지거나 형태적으로 더 보기 싫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늘어난 것들을 오히려 이제 제거해주고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복부 성형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복부에 늘어진 피부와 과도한 지방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 되겠고, 증상에 따라서 복부 근육하고 팽만에 대한 수술이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인 수술 방법을 먼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늘어나는 근육을 강화시켜서 이제 조여줘서 팽팽하게 만들고, 남아있는 늘어져 있는 피부를 어느 정도 제거할지를 측정을 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잘라내어주고, 배꼽의 위치를 재조정해서 남아있는 아래쪽에 있는 하복부 쪽에 피부를 봉합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수술이 됩니다. 복부 성형 수술은 지금처럼 복부 지방 축적에 따라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과도한 체중 감량 후에 생기는 복부의 늘어짐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또 출산, 임신과 출산 이후에 생긴 복부의 늘어짐, 그러니까 피부와 근육, 근막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울퉁불퉁하고 늘어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늘어진 피부들을 제거를 해주게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허리 라인이 어느 정도는 조금 얇아지고, 그리고 복벽을 팽팽하게 강화시켜주고 복부를 좀 더 평평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부 성형술이란 이 복부에 늘어진 피부와 과도한 지방 조직을 제거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복부 성형수술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전화 받아 빨리. 새 폰에서 전화가 오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지가. 용이야, 잘 지냈지? 나 요즘에 서준이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다니까. 저번에 부재중 떠 있는 거 보고 이제서야 전화했네. 미안. 그래, 안 그래도 니 그런 거 같더라. 키운다고 고생 많지. 요즘 서준이 밤에 잠 잘 자나? 얼마나 잘 자는지 통잠 잔다니까. 오. 근데 요즘 이가 나서 그런지 자다가도 막 울면서 몇 번씩 깨요. 에이, 니 고생 많겠네.
애 키우는 게 다 그렇지 뭐. 근데 요즘에 내가 웃으면 웃고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진짜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니까. 내 새끼지만 너무 이쁘다. 네 새끼니까 그래 이쁘지. 안 그래도 그 SNS 봤다. 억수로 귀엽대. 내 닮았지 내 닮았지. 뭐야 그래가. 아, 그나저나 융이야 내가 요즘 고민이 있다. 와 무슨 고민? 내가 사실 서준이 낳기 전까지만 해도 막 몸매가 막 끝내줬잖아. 아니 근데 임신하면서 내가 살이 20kg 가까이 찌니까 막 아직 안 빠지고 막 스트레스. 아니 그 다이어트는 하고 있고. 뭐 그냥 먹는 거 좀 덜 먹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운동 가는 게 쉽지 않다니까. 하루 종일 서준이 봐야 되는데 언제 내가 운동을 가겠노. 아유, 야, 애 낳은 아줌마가 아가씨 때랑 똑같을 수가 있나? 됐다마, 니 저번에 보니까 뱃살도 크게 별로 없더만은. 아, 야는 세상 모르는 소리 하고 앉아있다. 요즘에 문화센터 가봐라. 엄마인지 아줌마인지 막 구분이 안 간다니까.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해서 다들 늘씬하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융이야, 내 있잖아 복부 성형술 한번 받아볼까? 복부성. 니는 얼굴 성형이 급하지 않나? 어? 아니 그거 복부 성형술이라는 거는 지방 흡입술 말하는 거가? 에이, 지방 흡입은 완전히 그냥 단순히 지방만 빼는 거고, 이 복부 성형은 지방도 빼고 탄력이 잃은 피부까지 완전하게 이게 제거를 해주는 거라니까. 그러면 야 복부 성형술이 한 단계 위네. 당연하지. 내가 서준이 낳고 축 처진 뱃살들을 보면 막 스트레스 이거 말로 할 수가 없다. 아휴 참. 야 그래도 서준이 낳으면서 생긴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해라. 그러려고 생각해도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나도 여자잖아. 이 축 처진 뱃살이나 튼산 볼 때마다 보기 싫은 거 진짜 어쩔 수 없다. 하긴 그렇다. 야 엄마이기 전에 여자아이가 여자. 근데 복부 성형술 그거 받으면 몸무게도 좀 빠지나?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나. 지방이나 늘어진 피부를 제거해주니까. 야 내가 다 솔깃하다 야. 아, 니는 또 서준이 깼다. 알았다. 내가 그럼 또 나중에 또 전화할게. 그래 가봐라. 진짜 화장실에서 더 시끄러워서 일을 못 보겠어. 아가씨 제발 똥 누면서 뭐 마시지 말라 했잖아요. 언니 깔라 마시 먹어야지 화장실에서. 일을 잘 보거든요. 좀 컵에서 냄새 나는 것 같다. 아니 됐고 저 수지 씨 왜? 복부 성형수술 받는다나? 전화 좀 엿듣지 좀 마라. 프라이버시다. 엿듣는 게 아니고 화장실까지 들리는 거 보니까 언니 목소리가 제법 컸네요. 내가 정말 이 단칸방에서 탈출을 하든지 해야지 정말 숨길 수가 없네 뭐든지. 아니 근데 그 복부 성형수술 그거 위험한가 이가? 괜찮나? 몰라 내가 정확하게 아나 내가. 근데 수지 씨 딴에는 이 처진 뱃살하고 튼살 보는 게 스트레스인가 보더라. 원래 수지 씨가 한 몸매 했었잖아. 그래가 더 그렇겠지. 잠깐만. 뭐야? 아니 자기가 수지 한 몸매 한 걸 어떻게 아는데? 그냥 딱 보면 사이즈 나오지 않나? 딱 보면 왜? 남의 여자 사이즈는 왜 보는데? 왜? 보는 게 아니고 보이는 걸 어떡하라고? 참. 잠깐만. 눈! 진짜. 딱 감고 다녀라. 딱 감고 다녀라. 그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라. 아이고. 그 참 아침부터 또 시끄럽게 또 싸우지 마라 또. 그나저나 복부 성형술 나도 관심이 좀 가는데 그거 하면 진짜 살 빠지는 거 맞지? 아무래도 안 그렇겠나? 나 좀 빼야겠다. 그래, 니 좀 받아야 된다. 야, 그래가 시집이나 가겠나? 그래, 시집도 안 간 사람이 뱃살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지. 안 되겠다. 나도 복부 성형술 받아야겠다. 그래, 좀 해라. 야, 오빠가 돈 좀 보태줄까? 보태주는 게 자, 아니고. 진짜 뭔 소리야 진짜. 자기가 무슨 돈이 있는데?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 다 믿는 구석이 있지. 근데 진짜 아니 설마 우리 아빠 보고 지금 믿고 있는 거 아이가? 아 그래, 장인어른 사서 좀 쓰자. 아니 그 돈 가지고 또 뭐 하려고 하시노? 이게 진짜 우리 아빠한테 돈 맡긴 않나? 또 맡긴 않나? 사위도 아들이다. 참. 찬스를 좀 쓰면 어떤데? 아이고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았네 진짜. 사이 아주 좋아하네 진짜. 사이는 사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지 진짜.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뼈 빠지게 해서 모은 돈으로 이제는 아가씨 성형하는데 이거 돈이 얼마나 나오겠네. 이빨 이게 다 뺄라 하면 돈이 참 완전 많이 되지 싶다 진짜 정말.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라. 내 양심 없다. 양심 없고 자존심도 없다. 응? 그러니까 장인어른 찬스 좀 쓰자. 또 슬슬 또 열받게 하네 또 진짜.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부 성형 수술을 하면 체중 감소 효과도 함께 볼 수 있다. 저는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네. 정답이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이번 문제 굉장히 저는 좀 쉬운 것 같은데요. 정답 O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늘어진 피부와 지방 조직을 제거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체중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철원 씨? 문제가 쉬웠어요. 저는 어려워요. 오. 왜냐하면 정답을 틀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X입니다, X. 왜냐하면 우리 예은 씨 말대로 뭐 늘어진 피부나 지방 조직을 제거하면 뭐 체중이 정말 조금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로 체중 감소가 되면 뭐 복부 다이어트술 이런 이름들이 붙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정답 아닌가요? 저는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두 분 무승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일단 근본적으로 복부 성형 수술은 비만을 치료하는 수술, 그러니까 뭐 날씬해지기 위한 수술, 그러니까 비만 환자를 날씬하게 하는 그런 수술이라기보다는 약간 체형을 교정해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는 쪽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또 수술의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절제 양의 차이도 많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뭐 절제를 하지 않고 하는 복부 성형 수술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뭐 많이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감소를 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체중 감소를 위해서 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세모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복부 성형술이 단순히 지방만 제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 참 까다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그 복부 성형술을 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복부 성형 수술은 수술이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작은 수술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할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환자들이 생각하는 기대치하고 실제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부에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지방 흡입이라든지 뭐 복부 성형, 또 이전에 비만 수술을 받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이것 말고도 다른 외과적인 수술을 복부에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흉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체중 변화가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가 있으신 분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복부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고요.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체중 변화가 없는 그런 환자분들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이후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제 환자분의 영양 상태도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뭐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또 뭐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 질환, 또 만성 폐질환, 이렇게 이제 다른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도 약간 위험성이 따를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출혈성 경량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거나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는 그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잘 살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특정 물질에 알러지가 있다거나 그 반응이 좀 많이 생기는, 흉터가 많이 생기는 뭐 켈로이드 피부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술의 진행은 복부의 형태와 피부의 질, 뭐 피부의 양, 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수술법을 결정하게 되겠고요. 수술 범위가 많이 넓기 때문에 대부분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시간은 보통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 이제 소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입원은 보통 한 2에서 4일 정도 필요할 수 있고, 퇴원 후에도 2에서 4주 정도는 통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전에 주의해야 될 부분으로는 수술 전 이제 이거 금연을 2주 정도는, 최소 2주 정도 해주셔야 되겠고, 알코올 복용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스피린과 같이 출혈성 경향이 있는 약들은 수술 전후로 해서
금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뭐 피임약이나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도 출혈성 경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술 전후로 해서 좀 금지를 해주셔야 되겠고,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도 상처 치유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후로 해서 그 복용을 잠시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 후 이 주의사항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흔히 복부 성형술이라면 이제 하나의 수술 방법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미리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푼살이나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짐의 정도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다고 하던데 내시경을 이용한 방법도 있던데 교수님, 내시경을 이용할 때는 아무래도 흉터가 좀 많이 남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복부 성형 수술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복부 형태나 증상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뭐 전체 복부 성형술, 배꼽 재배치 복부 성형술, 미니 복부 성형술, 내시경 복부 성형술, 복부 둘레 성형술, 플루리데스 복부 성형술, 뭐 역복부 성형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각각의 그 수술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체 복부 성형 수술이 가장 클래식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꼽 아래와 밑부분을 모두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고, 피부의 절제량이 조금 어느 정도 필요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절제하고 안쪽에 늘어나 있는 근육과 근막을 이제 봉합을 해주고, 배꼽을 새로 이제 재배치를 해서 만들어주는 수술이고, 그 수술 이후에 배꼽 주변하고 하복부에 이렇게 흉터가 남는 수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수술 방법이고요. 배꼽 재배치 복부 성형 수술은 특히 이제 배꼽 위쪽의 피부가 약간 처졌는 경우에 좀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늘어나는 피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배꼽을 원래 본인의 배꼽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위치만 조금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배꼽의 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하복부 쪽으로만 흉터를 남기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미니 복부 성형 수술은 그야말로 이제 처짐이 별로 없는 경우에 하는 경우고요. 주로 이제 근육과 근막이 늘어나는 것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때 약간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짧은 흉터를 남기고 이제 해줄 수 있는 수술이고요. 아까 궁금해하셨던 내시경 복부 성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피부에 탄력이 좋고 늘어짐이 없지만 복부 팽만과 이제 근육이 벌어짐의 현상이 있을 때 주로 이제 근육을 봉합을 해서 복벽을 강화하고 팽팽하게 해주는 목적으로 이런 내시경 복부 성형 수술을 해줄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 흉터가 많이 안 남겠죠. 상대적으로 오히려 복부 팽만이 훨씬 더 심하고 탈장이 있는 경우에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탈장 수술을 해주고, 저희 앞에 다른 설명드렸던 다른 복부 성형 수술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앞쪽에서만 하는 복부 성형 수술로 다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복부 둘레 성형 수술인데, 말하자면 복부에서부터 허리 등에 이르는 모든 피부와 지방 조직을 벨트 형태로 다 제거를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시행하진 않고 보통은 초고도 비만 환자들이 이제 체중 감량을 많이 하고 난 이후에 보이는 형태일 때 할 수 있는 수술이긴 한데, 실제로 이 수술 자체는 위험도가 많이 크고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루리데스 복부 성형 수술은 중앙 부분도 이용을 해서 이제 절제를 해서 하는 수술이고요. 좀 더 과감하게 피부와 지방을 제거를 해줘야 할 경우에 하는 수술입니다. 단점은 수술 후에 이제 역T자로 이렇게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이제 흉터를 남기게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복부 중앙에 수술을 받은 흉터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수술 방법을 이용을 해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복부 성형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유방 아래쪽, 이제 가슴 둘레 아랫부위에 있는 피부와 지방 조직을 제거해 주는 수술인데, 보통 이 수술은 이 수술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아래쪽에 있는 복부 성형 수술을 하고 나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아니면 이제 유방 하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교정을 해주는 경우에 2차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오늘 복부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궁금증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따 하루 종일 전화라고 참. 좀 그만 좀 해라. 건들지 마라. 냅둬라. 시집가서 나 진짜 언니 때문에 우울증 걸릴 것 같다 언니. 노래 좀 그만 불러요. 저 이 노래 100번 1000번 들을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아이고 참. 자기야. 자기 요즘 왜 카는데? 자기가 가을 타나? 원래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그만해라 좀. 나 가을 타나 봐. 그리워지. 노래도 진짜 못한다. 밤에 가을. 그만해라. 내가 우울증 걸리겠다 좀. 아이고 참. 자기야, 왜? 나 복부 성형술 받을까?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고? 아니, 이제 다이어트를 해도 빠지지도 않고 이 축 처진 뱃살하고 이 튼살 이런 것들 이게 좀 없애고 싶다. 이제 축 처진 게 예전의 이윤이가 아니다. 아이고 됐다. 우리도 오래 가기 전에는 우리 미님이 하나 만들어야 될까 아이가? 쓸데없는 소리고 자꾸. 지금 애 낳아서 뭐 어쩌자는 말인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내가 환갑 다 되겠다 진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정말. 그리고 애 놓는 거하고 복부 성형술하고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지. 복부 성형술 받으면 그 임신하기 힘들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됐거든요. 뭐가 돼? 나 이번에 적금 타면 복부 성형술 꼭 받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 되거든. 뭐가 말 되는데? 말 되지. 그럼 이거 한국말 못 알아듣나 지금?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잠깐만. 왜? 어디서 무슨 냄새가 나지 않나? 방귀 꼈어요? 아니 언니가 바람 날 것 같은 그 냄새가 나지 않나? 내가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가 무슨 바람을? 잠깐만. 자기 요새 수상하다. 그렇지. 응? 안 하던 노래를 자꾸 부르질렀나? 그렇지. 아니 내가 뭘? 뭘? 잠깐만 있어봐. 이게 안 되겠어 이거. 뭔데? 이봐. 뭔데? 이 노래 가사 봐라. 시집 가서 잘 살지 그랬어. 우연하게 만난 네 모습, 밝게 웃는 모습 온데간데 없고 삶에 찌들은 네 모습만 우리 사랑해요. 아름답던 그때 우리로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게 기대요. 그냥 내게 기대. 내게 기대 이래. 뭐가 말도. 말해라 빨리 뭐고? 지금 뭘 말하란 말인데 뭐라 하노 지금? 아니 아도 안 가질라 하고 복부 성형수 받는다 하고 뭐 있지? 빨리 말한 대로 말해라. 또 뭐라 하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노 지금. 빨리 말해라. 촉이 왔다. 설마 뭐? 그 손이낸가 뭔가 또 그놈만 만났나? 그래 만났다 어쩔래. 그래 우연히 만났다. 근데 아직 결혼 안 했다 하더라. 어쩔래. 결혼 안 했다고? 그래. 왜? 내를 못 잊어서 하다? 아이고 참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자기를 못 잊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너 참 못 나가 장가 못 갔겠지. 못 나가. 내가 진짜 못 나가 장가 못 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기보다 훨씬 잘났거든. 잘생겼지, 똑똑하지, 직장 좋지. 지금 결혼 못하면 눈이 높아서 가겠지. 근데 나를 못 잊었단다. 눈이 높은데 나를 못 잊었단다. 그럼 뭐 되겠노? 답 나왔지? 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자꾸. 잠깐만. 나 잠깐 일이 생겨서 밖에 나가야 될 것 같다. 불똥 튀기 전에 나 갈게. 나가지 마요. 나요. 내가 나갈 테니 어디거든. 진짜. 흥.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문제는 임신 계획이 있다면 복부 성형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니다. 뭐가 문제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부 성형술은 말 그대로 늘어난 이제 피부나 지방 조직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뭐 자궁이나 이게 난소 같은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X 할게요. 해도 괜찮다. 네네, 해도 괜찮아요.
그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답 O, 하지 않는 것이 좋다입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복부 성형술이란 게요. 지방 흡입 후에 벌어진 복직근을 조여주고 또 윗배 피부를 아래로 끌어당긴 후에 배의 전반적인 모양을 개선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참 어마무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 지방 흡입술이 아니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예원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요? 갑자기 자신이 없네요. 갑자기요? 예. 정답은 O 네. 하겠습니다. 예은 씨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수술은 복부에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출산 계획이 없거나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시기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제 뭐 예상치 않게 복부 성형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임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심히 보면 이제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고 또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고 그 이유는 어쨌든 배 쪽에 수술을 함으로 해서 단단한 조직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더 이제 출산과 관련된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다시 또 복부가 늘어나게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좀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임신 계획에 있는 분들은 복부 성형술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라는 위험이 따르는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복부 성형수술을 받은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궁금해지고요. 또 끝으로 이 복부 성형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조언이 될 만한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네, 복부 성형 수술도 모든 수술들과 마찬가지로 상처 치유가 좀 지연된다거나 출혈, 혈종, 감염과 같은 1차적인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처 치유가 지연되는 경우가 비교적 이제 자주 볼 수 있는데 아래쪽 복부 중앙 부분에 피부가 많이 당기고 또 혈류 상태가 수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상처가 좀 벌어진다거나 좀 천천히 낫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 드물지만 폐색전증과 같은 그런 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배액관을 설치를 하기는 하지만 장액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액관을 뽑고 나서도 주사기를 통해서 이런 흡인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조금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흉터와 같은 문제가 당연히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체질에 따라서 또 흉터가 특히 많이 이제 켈로이드의 흉터로 이제 크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수술 이후에도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치료를 같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배꼽의 위치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래 위치가 아닌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병증이 생기면 이것을 교정하기 위한 2차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부 성형 수술은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전혀 다른 수술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작은 수술이 아니고 큰 수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그 분야의 전문의와 상의를 거쳐서 수술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복부 성형술은 피부 처짐이나 또 튼살, 또 흉터 같은 복부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술법이기는 하지만 어렵고 위험한 수술일 수가 있고 합병증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복부 성형술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은 후에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심정수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